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미국은 설계를 정말 잘해요. 네. 설계 업체가 있겠죠. 네. 카메코가 면 웨스팅하우스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SMR의 설계가 있죠. 그건 네. 뉴스케일, 코드 번호, 네. SMR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 네. 코드도 SMR. 미국이 또 보유하고 있는 건 우란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농축, 그러니까 센트럴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보여줄 게 뭐냐면 네. 군사용 목적의 원자로는 SMR처럼 작거든요. 그렇죠.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네. 네.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은 잠재력은 있거든요. 네. 군사용 목적의 소형 원자로를 네. 기술을 가지고 제조하고 있고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 가 BWX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팍팍팍 알려드리는 플러스팟 시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전 활성화를 위한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인지 이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를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원전주들, 국내 원전주들도 있고 해외 원전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이야기 할 때 이분 빼놓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원전주들 정말 들썩이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나 들썩이고 있는지 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연초에만 했었을 때 저희 이제 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나요, 진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네.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가 행정명을 원정에 내렸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내놓은 행정명 법에서는 원전을 미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번엔 300기가와트로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그리고 이미 이런 관련 내용은 작년도 바이든 정부 때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를 되게 더 빠르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전은 아마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규제 사업입니다. 엄청난 규제 사업이거든요.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 하는 더 빠른 속도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첫 번째를 보시면 원전의 표준 설가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건설 허가를 받는데 최소 36개월이 걸리거든요. 길게 보면 현실적으로 5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18개월로 줄여라.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NRC라고 미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를 해야 할 기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는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킬 것도 너희들의 의무다라고 봅니다. 규제를 해야 될 기관인데 그걸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창도의 역할도 해라 라는 게 이번에 행정명령들에 다 포함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사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이거는 미국의 과거에는 80년 이전에는 최초로 원자력을 핵폭탄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했던 국가가 미국이었죠. 그걸 지난 3, 40년 잊어버렸던 거고 다시 그걸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원자력은 단순하게 에너지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군사력과 안보의 문제이고 원자력을 미국의 단순 생각하시면 뭐냐면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에서만 원자력 짓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원전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강하게 미국을 만들자라는 게 또 트럼프의 끝나는 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패권인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까지 진출할 수 있어야 패권이죠. 그 나라의 패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 나라에다가 원전을 수출할 때 차관을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소유권도 가져가요.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유사시에 어쩌면 군사력까지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키러 갈 수도 있죠. 현재 그래서 미국도 수출까지 원하는 거예요. 좀 그런 기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원전을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에너지 범주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미국이 현재로서는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원전 보유기였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또 중국도 되게 무서운 속도로 원전을 건설 중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몇 년 안에 중국이 또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연초에 사실 또 중국이 놀라웠던 게 이 AI 경쟁에서도 전 세계를 놀래키게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전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두 있을까요?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네. AI 데이터 센터는 네. 24시간 네. 360일 내내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클린한 네.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이 전력의 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네. 당신의 AI에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한 5, 6년 지나면 전기차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렇죠. 나중에 로봇도 시작되죠. 결국엔 로봇도 다 전기로 맞아요. 움직여야 전기로 하잖아요. 움직이겠죠. 어마어마하게 2050년까지 지금의 전기 수요가 네. 글로벌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음. 근데 걔네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필요한데 네. 클린하면서 24시간 360일 가동해야 되니 이 재생에너지는 그게 잘 안 되니 그쵸. 원전을 집어넣을 수밖에 상황이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재생에너지 이제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또 원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고. 네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네, 네. 유럽이 이제 또 왜 원자력을 하느냐 네, 각계 등재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독립하고자 네. 이제 원자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도 LNG로 가스를 수입하는 걸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하는 이유, 네. 재생에너지만 주장했던 국가가 네.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 얘가 맞아요. LCOE가 많이 떨어졌다. 네, 네. 앞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럼 맞는 말씀이고 많이 네. 늘렸어요. 아무튼 그래봤더니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을 연결한 추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개통 통합 비용이라 부르거든요. 네, 네.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원 그 자체 말고도 네. 더 많은 전력망을 연결해두고 이번에 스페인에서 정전이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한간에 많이 나온 얘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스페인에서는 40% 이상 넘어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간헐성 문제와 네. 특히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는 네. 터빈이 존재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교류를 통해서 파가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간성이 있어서 네. 이거를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어. 한데 태양광 네. 같은 전력은 네. 전기를 통해 이렇게 화학적인 작용으로 네. 인해서 발생된 전력은 네, 네. 또 교류고 주파수가 없고 네. 전압이 따로 특별하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네. 기존의 전력망하고 맞질 않아서 네. 이 주파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ESS나 그런 거를 잡아주는 추가적인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맞아요. 뭐 그 예로 한 수소 같은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죠. 근데 네. 수소는 비용을 싸게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의 청정 기저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화두가 또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청정 기저 발전을 늘리게 되면 반대로 재생에너지 연결하기 위한 개통 통합 비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을 보조금을 원전에 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원전은 지금 비싸요. 지금은 네. 그렇죠. 비싼 이유는 그동안 건설을 안 안 해와서 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그쵸.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규제들이 너무 빡셌기 네, 때문이고 네.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많이 건설해야 하잖아요. 태양광이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는 태양광은 연료비가 없죠. 맞아요. 원전도 전체 비용에서 연료비나 사후 처리 비용이 차지하는 게 네.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태양광도 반복적으로 건설하니까 전체 건설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원전도 반복적으로 건설하면 건설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네. 발전하고 이제 건설을 하다 하면 보면 그 가격도 이제 네.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효율화시키고 기술 개발하게 많은 업체들이 돈 벌 그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뛰어들겠죠. 가격을 떨어뜨리게 그쵸. 경쟁이 그쵸. 심해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도 원전을 늘리고자 한다는 거죠. 네. 네. 뭐 유럽에 이제 최근 뉴스 보면은 이제 탈원전을 했던 유럽들이 이제 탈탈 원전을 다시 맞습니다.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또 제가 또 여쭤보려고 방금 하니까. 말씀드렸던 거 연결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한번 더 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패권 이야기를 하다가 재생에너지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넘어가네요.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패권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함과 동시에 좀 에너지에서의 그 자립도를 키우기 위함이다. 뭐 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립을 넘어서 패권이라는 네. 거죠. 네. 자기네의 자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진출을 진출을 글로벌 한다.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패권 음, 국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가 왕이 아니다는 거죠.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다. 제후국을 만들어. 그렇죠. 결국엔 또 미국의 그런 또 숨은 또 그런 의미가 의도가 있어서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트럼프가 그렇게 또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또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한 네네네. 것 같은데 좀 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행정명령 중에 또 눈여겨볼 게 이 미국 내 그런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전체적인 원자력 밸류 체인에서 뭐 우라늄 광석 채굴이라든지 또 좀 단어도 어렵기는 해요. 뭐 정광 그리고 변환 또 농축 이런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이제 미군의 자체적인 우라늄의 이런 공급망을 또 재건을 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 또 이번 행정명령의 이제 또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뭐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원자력도 네.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딴 나라로부터 소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중국이 자기네 희소 감속을 네. 또 하나의 무기로 싸우듯이 네. 그러면 원자력을 봤더니 원자력의 우라늄을 미국은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미국이 우라늄에 이미 그 자원이 많지만 아직 개발은 안 하고 한 있었던 상태고. 거죠. 그럼 현재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수입을 네. 그러면 네. 정말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네. 네. 원자력 발전소만 지으면 뭐 합니까? 음. 그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사오면 네. 그건 자립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쵸, 의존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 자체적으로도 원자력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겠다는 거고 이 광산을 개발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게 추가적인 공정을 집어넣고 우리가 말하는 농축을 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게 이제 그런 관련되는 기업들이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단순히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또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제 밸류 체인을 이제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서 농축 우라늄도 맞습니다. 이제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니 네. 이와 관련된 좀 기업들도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원자력 밸류 체인 육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의지이니 좀 관련된 거를 눈여겨 봐야겠네. 이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원자력 이 우라늄 이 채굴을 하고 뭐 정광 변환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먼저 우라늄은 강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강물을 네. 생각해 바위를 깨서 우리가 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우라늄이 정말 조금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 돌들을 없애야겠죠. 불순물들을. 네. 그러면 그걸 채광이라 부르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정제해서 뽑아내고. 네.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네. 우라늄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우라늄 235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조금 나머지를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정말 설명해 어려워요. 주세요. 나머지는 우라늄 238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우라늄 235가 자연 상태 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0.04%로 정말 미미하게밖에 없습니다. 미세하다. 네.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현재 우라늄을 한 5% 정도로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들어. 네, 농축을 해야죠. 농축을 해야 되니까. 농축 기술 첫 번째 필요하고. 네. 근데 네. 현재는 핵무기를 개발을 막기 위해서 네. 전홍촉으로 5%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는 네. 나중에 차세대, 4세대 SMR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네. 이유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동일한 그쵸? 우라늄을 네. 양을 쓰더라도 네. 훨씬 네. 더 효율이 높은 애를 쓰려고 네. 고농축을 시켜 나가야 되고 네. 이게 법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10%까지 네. 미국이 정해놓은 게. 네. 그러면 5%에서 10%를 농축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되고 네.
미국의 업체들이 이제 그거를 하겠죠. 음.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유심히 바라볼 건 뭐냐면 주식 관점에서 또 중요하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허락받은 국가는 글로벌 5개밖에 없고요. 어느 나라인가요? 네. 뭐 당연히 미국, 미국이죠. 네. 뭐 프랑스, 프랑스? 러시아, 네. 중국, 일본, 네. 뭐 그 인도 정도? 조금 들어올까 말까 네,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한 국가 내에서는 몇 개 업체는 허락할 수 있을까? 별로 안 해봤자 될것 두세 개, 한두 개밖에 아. 없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는데 그쵸, 그게 그쵸. 독과점적인 시장일 거라는 거죠. 아니 위원님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센트러스 회사가 에너지. 상장이 그쵸? 됐죠. 많이들 알고. 네, 맞습니다. 또 몇 개 기업이 있나요? 또 이제 여기도 우라늄 강산업으로서 카메코가 있는데 카메코, 네. 단순히 이것만 요렇게만 그쵸. 보시면 그럴 수는 되고요. 없죠. 왜냐면 그쵸. 미국에 300기가와트를 앞으로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SMR이 한 200기가와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 100기가와트가 대형 원전일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미국의 대형 원전을 유일하게 설계하는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네,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 네. 수혜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네. 최근에 카메코도 요새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위원님이 또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농축 우라늄 관련 처음에 이제 대형 원전을 짓는 이제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또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한국 원자력 기업들의 의존을 초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진 게 있을 거예요. 크게 맞아요. 보면 3가지거든요. 하나는 미국은 설계를 정말 잘해요. 네. 그 설계 업체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코가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그쵸.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SMR의 설계가 있겠죠. 네. 근데 SMR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건 3.5세대 SMR이거든요. 네, 그건 네. 뉴스케일 코드 번호 네. SMR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입니다. 네. 코드도 SMR이에요. 네. 하고 최근에 음. 오클로나 뭐 테라파워나 이런 4세대 원자로도 있긴 하지만 네. 이건 조금 인허가 시간과 이런 것도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럼 좀 멀리 좀 보셔야 멀리. 돼요. 정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좀 단기적이고 네.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이런 설계들이 있을 거고요. 설계들.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제 우라늄 미국이 또 보유하고 있는 건 우라늄 그리고 그거에 네. 농축 그러니까 네. 센트럴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그냥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원자력 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본 적이 맞아요. 거의 없잖아요. 네. 대형 원전은 거의 서플레이체인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을 같은 회사가 수혜를 보는 게 맞는데 네.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네. 미국에도 원자로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군사용 목적의 원자로는 SMR처럼 작거든요. 그렇죠. 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 물론 상용 원자로로 개발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네.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은 잠재력은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한 94기가 정도 해당되는 원자력 발전으로 네. 수명 네. 연장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품들에 대해서 또 교체를 해야죠. 네. 군사용 목적의 소형 원자로를 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조하고 있고 네. 플러스 대형 원전의 방금 했던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 애가 BWX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앞으로 물론 많은 미국 업체들이 앞으로 뭐 새롭게 나올 그쵸? 거고 네. 또 상장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정말 멉니다. 네. 수년 사람의 목숨이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 맞아요. 60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음. 거고 되게 큰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사이클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볼 네네네.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서명을 한 게 행정명령이다 보니까 또 법적 구속력도 제한적이고 또 집행력도 이제 제한적이란 말이죠. 뭐 다행히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좀 많이 원전주들이 이제 들썩였던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도 또 재임 기간이 또 있을 테고 이게 또 단기간에 끝이지는 않을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유럽 또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로 이제 봐도 괜찮을지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통과가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네. 법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행정명령이 나왔으니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네. 규제를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규칙들이 아니 앞으로 나와야겠죠. 그쵸, 시간이 그쵸.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네. 뭐 어찌됐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좀 유럽 이야기 조금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럽도 이제 탈탈 원전으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에 가장 네네. 필요한 이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력이죠. 전력인 거죠. 이제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이제 또 네, 필요한 맞습니다. 거고. 어쨌든 그런 AI 전력 수요에 대비를 하고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게 이제 또 탄소 중립 이야기도 네네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다 보니 네.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재생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력망을 연결하는 추가적 비용이 많이 맞아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청정한 기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이제 유럽도 건설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는 그렇죠. 단 한순간에 정전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자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다가오는 AI 시대에도 AI 전력에도 수요를 대비할 수도 있고 또 탄소 중립에 네네. 대비해서도 또 원전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시대의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한 말씀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 ETF가 장점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미국 본토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패권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유럽도 앞으로 원전을 지어야 되고 네. 근데 SMR 기술들은 미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고 그 미국이 그렇게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그를 유럽과 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네. 수출까지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작년도 어드밴스 액트법에 통과될 때 다른 나라 수출할 때 그거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도 네.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훨씬 큰 시장이라는 큰 겁니다. 시장이다. 네. 아니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 중국이 빠르게 이제 기술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AI에서도 빠르게 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까 보니까 그 원전 그 개수에서도 이제 중국도 자꾸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좀 위협될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달아올랐죠. 네. 그러면은 중국도 이렇게 미국만큼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건가요? 중국도 가능하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보에 예를 대한 들어. 문제가 있어서. 네. 단순히 에너지 자립만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폴란드라든지 뭐 다른 나라 체코라든지 네. 미국의 많은 국가들이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홀텍이나 이런 회사들의 또는 뉴스케일의 SMR도 네. 수입하기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 유럽 자체 업체도 있는데 미국 거 왜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또 하나의 거죠. 우산에 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하고의 단순히 경제성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얘기하면 거죠. 중국이 더 그렇죠.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근데 미국이 그거를 빠르게 쫓아가려는 그렇죠. 거고 그걸 넘어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 중국을 선택 못하게 네. 해서 그럴 수 자기네가 있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원전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나와주실. 네, 물론이죠. 불러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민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오늘 소개해주신 대표 원자력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AI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 우라늄과 또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투자 솔루션인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파밭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 플러스 ETF가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